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네, 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 조용호 교수입니다.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뭐 어떻게 된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속담이 가르쳐준 것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자고요. 우리 처음 방송 시작할 때 요즘 호랑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많죠. 네. 가끔씩 뭐 직장에 뭐 호랑이 굴이라 그랬는데 맞습니다. 어떤 호랑이가 있다 그랬죠? 일도 많고요. 일도 네. 블랙리스트 고객도 많고요. 네. 블랙리스트 그게 네. 제일 큰 상사. 네, 상사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부하들이 호랑이야. 부하직원들. 어린 호랑이. 어린 호랑이. 이게 만만치 않아. 말을 안 들어요. 가정도 호랑이 굴이야. 네. 가정 주부 입장에서 네. 뭐 날카로운 호랑이도 있고요. 날카로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호랑이도 아이고. 있고요. 통제 가능한 아이고. 호랑이들보다 통제 불가능한 호랑이들이 많습니다. 네, 정신 바짝 차립시다. 네, 네. 정신 집에서도 차립시다. 좋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윤소정 코치님이 암과 암투병이란 말이 어울리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암과 치유. 더불어 살고 암을 사랑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친구 얘기가 생각이 났다고요? 네네네. 네. 제 친구도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폐에 이렇게 까만 점이 두 개가 뭔가 보인다. 그래서 정밀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이제 폐암의 종류 하나여가지고 이제 뭐 구멍 이렇게 뚫어서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구멍으로 하더라고요. 찢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친구가 생각을 해봤대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버님 일찍 여의고 초등학교 여의고 대학 다닐 때 그 친구는 신문 배달하면서 대학 다녔거든요. 와. 그렇게 어렵게 살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조금 살만해지니까 또 하느님이 나지는 큰 큰 시련을 주십니까? 시련을 이렇게 주시니까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다 하더라고요. 원망하시겠지. 네, 원망하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뭘까? 내 저 깊은 마음 속에 뭐가 나는 하고 싶을까를 들여다봤더니 영어를 이렇게 참 유창하게 하면서 외국 사람들하고 농담도 하고 외국 나가서 이렇게 막 즐기고 하는 그런 게 이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네. 그래서 병원에 치료하면서 누워서 노노님 뭐해 이러면서 이제 그 실생활에 필요한 영어 뭐 100선 뭐 100문장 500문장 이런 거 있잖아요. 병원의 입원실에서. 입원실에서. 와우. 그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외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퇴원하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회사를 복귀했는데 이제 외국 사람하고 만났는데도 영어가 되고 야, 이게 아프기 정말 잘했다. 자신감이 확 생기고 이래서 그 외국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 자기가 찾아서 가서 협상하고 배워서 자격증 따서 가지고 가서 번역하고 이런 일들을 자기가 다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히려 자기는 지금 그러니까 암은 이제 지금 완치가 된 상태고 오히려 그게 자기 인생에는 전환점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야, 그 속담이 딱 맞네. 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네. 비록 암에 걸렸어도 정신만 차리면 너 영어 잘할 수 있다. 네. 직장에 출세할 수 있다. 네. 와, 역경을 오히려 네. 그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네. 이런 케이스네요. 네. 그 위기란 말이 위협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 자기 인생의 위기를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본 거죠. 정말로. 맞아요. 모든 기회는 다 어렵게 와. 맞습니다. 그래. 모든 어려움 속에는 다 기회가 있어. 네. 이거 이혁희 이사장님이 한 말씀 같은데. 그렇죠. 지난번. 지난번에 이혁희 이사장님. 근데 기회를 보는 사람이 기회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 기회는 공기 같은 거야. 못 보는 사람은 못 봐. 그렇죠. 이거 나에게 기회야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뭐 공기와 같죠. 네. 아니면 기회 자체를 기회로 안 여기고 기회를
그 실패 이익이나 이런 쪽으로 같이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잘못하면 좋은 기회인데 네. 그걸 이제 붙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이제 그것이 위기가 되는 거지. 그렇죠. 나한테 화가 될 수가 있죠. 네. 예.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나 자신의 멘탈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이 윤수정 코치님 얘기 중에 정말 이제 암이 왔을 때도 그 이유가 있어서 왔겠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게 좀 아직도 기억에 남으세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것보다 네. 사랑한다, 감사하다, 축복하다라는 말을 왜 할까? 그 하면 뭐가 좋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네. 이제 반대로 제 이게 느낌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반대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사랑보다 미워한다, 뭐 증오한다, 혐오한다 이런 말일 거고 감사한 것보다 불쾌하다 뭐 이럴 거고 축복한다보다 너는 원망하고 죽일 놈이고 넌 박멸해야 되고 그러니까 반대의 생각을 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사랑과 감사와 축복이라는 멘트를 하면서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더 나의 멘탈과 내 행동에 더 훨씬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러면 그게 결국 독성이잖아요. 네. 네. 공격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뭐 독성이 나오는데 그 독성이 나를 먼저 거쳐가잖아. 그렇죠. 저쪽에까지 목표의 표적에 도달하기 전에 나를 거쳐가니까 그 독성이 나를 해치고 나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나의 건강을 해치는 거야. 그렇죠. 축복이다 뭐 좋게 하면 그것이 남에게도 도달되지만 그 전에 나를 활성화시키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나를 확대시키잖아요. 역량을. 그렇죠. 야, 윤수정 코치님은 뭐 어마어마한 교훈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어머니가 100세를 지나고 돌아가셨어요. 100세 생일을 드시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 어머니가 왜 이렇게 오래 사셨지? 건강하게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셨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1번 키가 작다. 아주 키가 작아요. 키가 작으면 좋은 게 이 허리병, 디스크, 네. 관절염 이런 게 적어요. 뭐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아요. 네. 조금 그렇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우리 형수님하고 이 경쟁 관계 있어가지고 형수님을 이겨야 돼. 그래 끝까지 내가 건강해가지고 밭에서 뭘 만들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보내야 돼. 그래서 내가 아직도 어머니 구실을 하고 있다. 네 며느리 네가 하고 있는 거 뭐 별거 아니다. 내가 잘한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 계속 살아서 건강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건 농담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긍정 마인드야. 네. 와, 긍정 마인드. 우리 어머니 얼마나 낙천적이고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이게 장수의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 이렇게 친구들이든 뭐 회사 사람들이든 이렇게 주변 쭉 보면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을 참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용을 해줘. 네, 수용해 주는데 그게 좋은 쪽으로 피드백을 주니까 사람하고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긍정 마인드라는 게 나 혼자서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 에너지로 이렇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 관계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기회도 오고. 좋은 포인트예요. 네. 긍정 마인드 가진다는 게 나의 호르몬 상태가 좋아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그렇죠.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든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회도 올 수도 있고. 기회도 올 수도 있고 어려웠을 때 좀 부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쪽에서 나를 여러 가지로 도와주려고 애쓰고. 그럼 결국은 좋은 상태가 유지되고 건강해지고
뭐 조금 부자도 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좀 만나기 싫은 사람들 보면 항상 부정적이고 변명 많고 불만 많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형식상으로는 만나는데 전화 오면 받긴 하는데 굳이 내가 먼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친구들이 들을까 봐서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먼저 간 놈들이 있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아, 네. 그런 놈들이 보면 꼭 성질이 괴팍한 놈들이야. 그래서 마누라하고 계속 싸우고 자식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이런 친구들. 물론 친구들하고도 좀 사이가 안 좋아. 뭐 좋을 때는 막 폭탄주 같은 거 먹지만 평소에 이렇게 따뜻하지가 않아. 그런 친구들이 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야, 좀 이 성격이 좋아야 되겠다. 네, 네. 이 관계가 사회성, 네. 관계가 좋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친구들 이렇게 보면 중심으로 모이는 친구들 보면 하나는 좀 긍정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친구들이 위주로 있고. 많이 모이고 네. 하나는 돈이 많은 친구들 위주로 하나 모이고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가끔 고치면 돈도 있고 뭐 사회성도 좋잖아. 어중간히 있어가지고 그 우리 이제 연구들을 보면은 뭐 긍정적인 사람이 면역력도 높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뭐 인터넷에 그런 자료들도 있고 한데 누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긍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성이 좋고 그다음에 이 면역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면역력이죠. 네, 면역력도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기도 덜 걸리고. 네네. 네, 그렇죠. 맞아요. 생각해 보면 긍정적이고 사회성 좋으면 사람들도 많이 만날 텐데 그러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을 텐데 전염병 얻을 확률이 높은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역력이 더 높다, 그러니까 높은 항체 반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것도 참 면역력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독특한 연구 결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손 깨끗이 씻고 균을 박멸하기 위해서 엄청 소독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균을 없앨 수는 없어. 맞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이렇게 셰퍼고 바이러스, 박테리아야. 그렇죠. 그거 어떻게 없애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야 되잖아요. 네, 면역력의 원천은 세로토닌, 긍정 멘탈인 거지. 그렇죠. 긍정 멘탈. 이걸 높이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얘기를 계속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의 I do 듣겠습니다. 네, 아까 그 긍정 멘탈, 긍정 마인드를 가지면은 이제 면역력이 높아지고 뭐 이런 연구들이 소개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공부한 연구 중에 정말 감동적인 연구가 있었어요. 예. 그 수녀님들을 연구하는 그 연구인데요. 미네소타 대학에 있는 그 데이비드 스노든 교수라고 있어요. 이 스노든 교수가 자기도 젊은 교수로서 아주 멋진 기가 막힌 연구를 해보고 싶다. 뭐를 연구하면 좋겠는가. 연구 주제를 평생 물고 늘어질 연구 주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고민을 하다가 수녀님들을 뵙게 됐어요. 그래서 야 수녀님들을 좀 연구해보면 어떡하 이래가지고 했는데 수녀님들 연구가 좀 재밌는 게 수녀님들은 비교적 그 안정된 동일한 환경에서 그쵸. 사셔요. 네네. 좀 결혼도 안 하시고 이제 일정한 공부도 하시고 규율에 딱 맞춰서 이렇게 생활하세요. 조금 수녀님 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차이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말하자면 한 실험실에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분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건강 체크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뭐 선물도 드리고 과일도 사드리고 하다가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수녀회로부터 우리 수녀님들 회원들을 연구해도 좋다 해가지고 75세 된 수녀님들을 100세 되실 때까지 25년 동안 그분들을 만나서 건강 데이터 다 얻고 인터뷰 다 하고 뇌 촬영도 다 하고 모든 데이터를 다 얻은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나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이게 뭐 90세, 100세까지 사신가 이걸 연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역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치매가 덜 걸려.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신 분들이 좀 건강하죠.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 어떤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수녀님들이 수녀 학교를 졸업하고 정식 수녀가 될 때 한 22살쯤 되거든요. 그때 간단한 자서전을 써요. 한 페이지 정도. 그 자서전을 읽어보게 됐어요. 근데 수녀님들이 좋은 수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수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서전의 내용들이 차이가 많더라고요. 어떤 데는 따끈따끈한 자서전이 있고 네. 차가운 자서전이 있어. 네. 자서전에 활발하게 네. 긍정적으로 기운차게 묘사된 자서전이 있고 네. 아주 교과서적으로 아주 창백하게 비관적이고. 그리고 공식적이고 비관적인 건 별로 없어요. 수녀님들이니까. 네. 네. 하나님한테 항상 감사하신 분들이라서 네, 네. 비관적인 건 없는데 무미건조해. 무미건조해. 예. 저는 뭐 어느 지역에서 누구의 뭐 몇째 딸로 태어나가지고 무슨 학교를 다녔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무미건조한 거고. 네. 저희는 겨울이 잘잘잘 무르는 데서 뭐 벚꽃이 환하게 피고 우리 형제 중에서 뭐 그 언니는 어떻고 동생은 어떻고 뭐 이렇게 재밌게 쓰는 사람이 있고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자서전을 분석을 해서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활발하게 긍정적으로 쓰신 분과 무미건조하게 쓰신 분의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어떤 차이였어요? 치매도 활발하게 쓰신 분이 덜 걸리고 나이도 훨씬 나이로 치면 7살을 더 건강해 살아. 와.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수녀님들의 80세, 90세의 건강은 20세 때 그분들이 어떤 글을 썼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야. 이게 놀랍고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결론 주는 결론은, 시사점은 긍정성인가요? 긍정성이에요. 삶을 바라보는 지표? 삶을 바라보는 지표, 삶에 대한 관점,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내가 자라왔던 요 기간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노인의 건강을 결정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저희 다시 20대로 돌아가야 되나요? 돌아가야 돼.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야 돼.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 그래. 지금부터라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좀 더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도 좀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따뜻하게 공감을 해주고 관계도 좀 좋게 하고 밥도 좀 자주 사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 관리는 이게 뭐 따로 무슨 약을 먹고 뭐 이런 것도 뭐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 삶을 어떻게 잘 사느냐 그렇죠. 이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긍정성 이런 것 같아요. 같은 정보라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해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을 하느냐.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재해석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식으로 이게 기회인지 허들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성과 비관성과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지 맨날 얘기했잖아요. 우리 물에 컵이 반이 있는데 네네. 예. 반밖에 없느냐. 반밖에 없느냐. 반씩이나 있냐. 반이나 있느냐. 저는 10분의 1만 있어도 10분의 1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네네. 제가 지금 딱 나이가 52이거든요. 요즘 100세 시대니까 딱 50%, 52% 지금 살아왔는데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 정도 살았으면 뭐 열심히 살았지 뭐 여기서 이제 아프면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야 이제 50 살았으니까 이제 50 남았으니까 재밌게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요. 뭐 늙은 게 문제가 아니라 늙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좋은 걸로 바라보느냐 이거의 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이고. 앞서서 2주 전에 우리 인터뷰했던 윤수정 코치의 암도 그분은
대표적인 얘기. 그렇죠. 대표적인 이야기죠. 암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올 것이 왔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지금 휴전 중이고 잘 이렇게 그냥 이게 관리하고 치료해 나가신다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암을 정말 드디어 내가 죽을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서 갑작스럽게 그냥 대체로 그러죠. 네. 대체로 그래. 예, 병원 빨리 입원하시고 돌아가신 분 많이 우리 같이 있는데. 나이 들면 이제 친구들이 뭐 어떤 친구들이 입에다 달고 살아요. 나이가 드니까 눈이 침침하다. 나이가 드니까 뭐 기억이 안 된다. 나이가 드니까 뭐 골프가 안 맞는다. 뭐 나이가 드니까 그래. 그러니까 너는 늙는 거야. 네, 네. 저는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네, 네. 하기 싫어요. 안 해. 그냥 저도 안 해. 요즘 교수님 이상한 병을 앓고 제가 계신다라는 큰 병이 있어요. 네, 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떤 병일까요? 제가 이제 건강 진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건강 검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호사가 교수님 너무 건강하다. 이번에 뇌 촬영까지 했어요. MRI. 네. 네, 그래가지고 혹시 치매 딱 살펴보니까 의사가 그래서 빙빙 돌려서 이렇게 보더니 네. 예, 영상 촬영한 거 보더니 교수님 머리가 꽉 찼습니다. 이게 빈 구멍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꽉 차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병이 하나 있다면 점점 젊어진다는 거 이 병이 있어요. 나이가 드는데 젊어진다. 이건 병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한 번은 어디 이제 회의를 갔는데 이렇게 쭉 이제 둘러 앉아서 있는데 바로 제 옆에 있는 분이 남자분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쳐다보나 내가 뭐 묻은가 있나 이랬는데 그러면서 쫙 보더니 이런 거예요. 혹시 아주대 조용호 교수님 아니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강의 들었습니다. 제자세요? 저는 건축과 학생인데 네. 내 과목을 들은 거예요. 네. 근데 아니 10년 전에 들었는데 10년 전보다 어떻게 더 젊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이구 어떻게 그렇게 젊게 봐주냐 그랬더니 교수님 틀림없이 젊어 보입니다. 네네. 사실은 제가 좀 치장을 했죠. 네. 과학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근데 과학의 힘도 있지만 교수님이 또 아까 어머님 얘기하셨잖아요. 네. 어머님의 그런 생활도 보셨고 네. 그리고 교수님 옆에 저희가 이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즐거워지고 그 행복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염되는 듯한 느낌을 갖고 늘 웃으시잖아요. 예. 네, 늘 웃어요. 늘 웃었는데 이제 우리가 뭐 긍정 심리학자들이 가끔 이제 사진 가지고 연구를 하잖아요. 예. 뭐 졸업 앨범 사진에 졸업 앨범에 들어있는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그 좋은 순간에 찍은 사진인데도 웃고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다 뭐 찡그리고 있거나 심각하고. 근데 거기서 정말 이제 웃음을 진정성 있는 웃음 그런 이제 웃음을 짓고 있는 사람 골라서 보면 정말 건강하게 살고 이혼도 안 했고 연봉도 많고 이런 거 나오는데 저도 옛날 사진을 봐봤어요. 봐봤는데 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참 심각했어요. 제가 이제 가정 형편도 어려웠고 학교도 많이 떨어지고 뭐 이래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밝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있었을까요? 여자친구를 만나서 그런 건지. 우리 집사람 얘기입니다. 네, 다른 사람 네.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대학교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암흑기야. 그런데 대학교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좀 밝아지기 시작했고 제가 일부러 좀 밝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밝은 표정으로 그리고 누굴 보면은 또 밝아지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막 심각해지는 게 많아. 그래서 그때는 혼자 있을 때는 거울을 보고 제가 한 번은 이랜드 교육 담당자를 만났는데 이랜드 신입사원 교육을 할 때 거울을 사가지고 다 나눠준대요.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낯짝 좀 봐라. 거울을 다 낯짝 좀 보면 사람들이 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제 볼펜을 주고 입에 꽂아봐라. 스마일. 그럼 스마일 이렇게 되잖아요. 저절로. 네. 그런 연습을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밝아지고 조직의 문화가 긍정적으로 되고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얘기도 듣고 하면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밝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고 있죠. 네. 그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음. 이제 꼰대 세대 뭐 이야기하면서 꼰대 이야기 하는데
노인하고 어른하고 또 다르다. 노인하고 어른하고. 네, 노인은 그냥 단지 나이 먹고 자기의 입장, 주장만 막 하시는 분들이 편안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이고 어르신은 지혜가 있어서 뭔가 본받을 게 있고 어르신은 좋은 거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느낌이 그 사람의 표정과 무슨 멘트와 뭐 이런 이 행동과 이런 데서 묻어나는 것 같거든요. 뭐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보면 멘탈, 긍정성, 뭐 행복감 그래요. 뭐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렇죠. 매사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 그렇죠. 이런 얘기도 건강하고 바로 직결 그렇죠. 되는 것 같고 우리 박사님 코치님도 굉장히 바로 계시고 뭐 저 못지 않잖아. 아, 저도 사실은 윤수정 코치님이 지금 아프셔서 그 치유 과정을 거치지만 저도 사실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병이 있어서 되게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 병을 친구로 여기고 그 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사는 기회로 이렇게 가져가면서 그때 통증이 제가 늘 있기 때문에 이 통증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라고 공부를 막 하다가 뇌 공부를 하게 되었고 뇌가 웃을 때 이거를 더 치유력이 높고 통증도 사라진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웃음 치료를 공부했었고 그러면서 제 인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힘들수록 더 많이 웃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아픈데도 저를 아픈 걸로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 뭐 아파서 죽겠다는 그렇지만 아빠가 힘든데 네. 자꾸 일을 시키고. 그런데 그러면서 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은 그게 더 다운이 되는 것 같고요. 웃으면 웃을수록 이 뇌는 진짜와 가짜를 인식하지 못한대요. 내가 즐겁다라고 생각하고 웃으면 이건 좋은 거구나. 좋은 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망하고 짜증내고 스트레스하면 그걸 나쁜 거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교수님 보면서 많이 제가 옆에서 배우지요. 근데 한 번 이렇게 되면요. 네.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자꾸 교수님은 뭐 밝다 어쩌다 뭐 해주니까 뭐 제가 본받겠습니다. 이러니까 아유 잘해야 되겠구나. 많은 분들이 그 요즘에 뭐 명상, 요가, 뭐 멘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단지 그냥 현재 행복하기 위해서 현재 한번 웃기 위해서 아니면 때로는 회피한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내 멘탈을 이용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꽤 있으시거든요. 네네. 사실은.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저는 이제 골프를 좋아하는데 골프 공을 멀리 치려면 힘을 줘야 될까요? 힘을 빼야 될까요? 힘을 빼야죠. 일반적으로는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죠. 힘을 주죠. 사실. 힘을 주죠. 알게 모르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요. 근데 정말 멀리 치나 300m 이상 치는 프로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힘을 최대한 빼고 쳐야 멀리 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멘탈 코치나 멘탈 관리나 이런 것도 보면 이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꽉 뭉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풀어서 힘을 빼고 힘을 빼고 하나씩 관계면 관계, 내 습관이면 습관, 내 인생의 목표면 인생 목표, 내 주변 사람 습관이면 습관 이렇게 좀 뭔가 풀어서 하나씩 보는 연습, 알아차리는 연습 이게 필요한데 사람들이 뭐 명상하면 저기 어디 스님 도 닦는다. 도 닦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가한다 그러면 젊은 처자들이 유연해지려고 그냥 요가하는 것 같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다 심신, 몸과 마음을 좋게 만들어서 행복하게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 힘을 들여가지고 전투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힘을 좀 빼고 크게 해결하고 사전에 해결하고 전략적으로
대국적으로 해결하면 오히려 잘 되는데 그 힘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하나 써서 하면 이게 뭐 엉키고 설켜가지고 이게 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멘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느 하나에 꽂혀서 그게 너무 큰 것이냐 모든 큰 것을 것이냐. 지배하도록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그냥 그것에 매여 가지고 힘들고 또 예. 그것 때문에 변명거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긍정 멘탈을 갖는다는 거, 낙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가냐는 게 아니고 네. 제대로 보되 훨씬 더 크게 보고 멀리 보고 지혜롭게 보고 제대로 문제를 풀어가자. 네네. 예, 단기적으로 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전투적으로 그건 그렇죠. 그건 안 된다. 근데 저희가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뭐 책에 나오는 뻔한 생각, 뻔한 이야기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그렇게 긍정성 있게 해결을 하려면 평소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연습을 해두지 멘탈 않으면 근육. 네. 멘탈 근육. 연습을 해두지 않으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기법으로 어떤 걸 활용해서 내가 이렇게 연습해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이게 딱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하는 작은 습관들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보자고요. 어떤 게 있나? 우리 박시영 코치님은 뭐 어떻게 저는- 명상을 하시나요? 뭘 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명상 멘탈 코칭을 공부하면서 명상도 공부하고 하고 또 뇌교육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뇌교육. 어떤 뇌를 좋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데 저는 일단 많이 웃는 연습을 거. 하고요. 그리고 골고루 음.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거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거. 음. 그런데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잖아요. 감기가 걸리셨네. 예. 목소리 어제 좋으신데 그제부터 오늘 조금 목감기가 걸리니까 몸이 피곤해지고 네. 짜증이 나면서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내가 멘탈을 내가 잡아야지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거 했어요. 딱 좋아. 딱 목감기가 좋아하시고. 오면서 내가 그동안 목이 참 건강해서 불편하지 않게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한 이유를 찾아가지고 또 감사 일기를 썼고요. 그리고 목감기 걸린 분들이 이런 불편함이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면서 그 분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목감기가 걸리니까 내 목을 더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 이런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 목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아나운서들이 오잖아요. 그럼 저 사람 프로가 아닌가? 왜 자기 관리도 저렇게 안 해서 저런 소리를 낼까 했는데 제가 막상 그 자리에 앉아 보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측면이 되게 네.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경험하지 않고 아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를 제 몸을 더 열심히 잘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그 따로 뭐 습관이 있다기보다는 네. 평소에 삶을 긍정적으로 네네. 사는 그 모습 그대로네요. 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 가꾸고 지금 무슨 특별한 습관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 저번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침에 기상할 때 기상할 때. 그 편백나무 반으로 자른 그 목침이 있습니다. 그 목침을 목에다 이렇게 대고 한 10분 15분 이렇게 네. 주무르고 허리에도 하고 등에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불 속에서 하시는 일이 많아. 그 이불 속에서 이렇게 하면 잠도 빨리 깨고요. 네. 네, 스트레칭 하고 나면 찌뿌둥하지 않으니까 네. 하루 아침에 조금 아침에 힘이 조금 에너지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허벅지 근육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그쵸.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그 기구도 좀 이용하고 네. 플랭크도 좀 한 10분 정도 합니다. 네. 나오기 전에 허리 근육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차 타고 오늘 스케줄로 가잖아요. 가면서 차 안에서 하늘 보면서 만트라를 그렇게 외칩니다. 오. 야, 오늘 가서 예를 들면 오늘 여기 이제 방송하러 오면 오늘 가서 교수님이랑 박사님 코치님이랑 또 좋은 라디오 녹음하고 오자. 재밌을 거야. 재밌을 거야. 네.
그렇게 소리내서 외치면 많더라. 아까 박사영 코치님 이야기했듯이 소리내서 외쳐서 그 말이 내 귀에 들어가도록 해서 뇌가 그렇게 움직이도록 예, 그게 진실인 것처럼 뇌는 인식하기 때문에 네. 그 만트를 대단히 많이 외칩니다. 만트를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시면 만트라는 나에게 힘을 주는 주문이라고 주문 에너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걸 많이 쓰시는데 상황에 맞는 나에게 힘을 주는 주문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대단히 좋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거? 출근할 때. 출근할 때. 회사가기 싫잖아요. 아. 피곤하고 뭐 쉬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리고 특히 가서 뭔가 평가를 받아야 되거나 그럴 때는. 큰 일로 뭐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실수해서 뭐 살짝 야단 맞아야 될 때는 정말 가기 싫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가야 되는데 그때 또 힘을 주는 주문. 그때 괜찮아 잘 풀릴 거야. 아, 괜찮아 잘 풀릴 거야. 오히려 이게 공부야. 아, 이게 공부야? 예. 굉장히 긍정적이시네. 네. 그렇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히려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네.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나게 되고 네. 그래서 저는 만트라가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예. 차 출근할 때 그러고 어. 가서 일 쭉 다 하고 돌아올 때는 또 이제 잘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너무 멋져. 멋져, 잘했어, 수고했어. 다른 사람한테 칭찬 못 받아도 내가 나한테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언제나 할 수 있죠. 그러면, 오버가 되면 안 되는데 네. 그래도 아유 오늘도 음. 뭐 오늘도 뭐 해치웠다 뭐 이렇게 찍었다. 하루 때웠다. 하루 때웠다. 네, 이렇게 지나갔다. 되면 그건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느낌이기 그게 때문에 잘했어, 멋졌어. 그게 또 건강을 망치는 거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웃고 웃는다기보다는 이제 미소를 짓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웬만하면 걷고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안 타시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이런 네. 거 안 타고 네. 또 조금 소식 음. 소식이라보다는 조금 덜 먹고 네. 꽉 채우지 않고 네. 그다음에 단전호흡 또 명상 이렇게 조금 하고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내 몸에 감사하기. 네, 네. 몸에 감사하기. 네, 좀 이따가 네. 네. 노래 듣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BTS의 디지즈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디지즈라는 게 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펠을 보니까 디스-이즈로 해가지고 디지즈. 편하지 않다 이런 말도 되고 디지즈 병이라고도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BTS의 디지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방법 중에 내 몸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소위 말해서 몸 감사 명상 한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몸에 이제 신체에 여러 부위가 있잖아요. 뇌도 있고 또 내 얼굴 안에 또 이 얼굴에 여러 부위가 눈도 있고 이렇게 딱 있고 그다음에 목을 거쳐서 양쪽 팔이 있고 뭐 몸통이 있고 이 전체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해보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내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좀 생기고 알아차림. 또 내가 신체지만은 나의 구성 요소와 소통을 하는 거죠. 소통을 하게 되고 어쨌든 내가 내 존재를 더 느끼면서 결국은 자기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 사랑. 그 자기 사랑이 이제 호르몬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면역력을 높아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몸이 따뜻해져. 네, 이제 몸이 따뜻해지는 것도 따뜻해져. 있고 제가 몸에 감사하면서 그냥 감사하지 않잖아요. 만지기도 하고 두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면서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 몸하고. 에너지가 흐르는 거야. 예. 기가 흘러. 네, 소통이 되면은 사실 우리가 아프다라는 건 불통이었을 때, 막혔을 때 아프잖아요. 동의보감에 나온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감사를 하면서 소통한다. 우리 이제 사람 사이에서도 당신 이래서 감사해라고 고마워라고 했을 때
이 관계가 좋아지듯이 나와 내 몸매도 그런 소통을 감사함으로 가져가는 거죠. 예. 저번에 명상 배우러 갔는데 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딱 와닿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 생에는 이 몸을 빌려서 살고 있다. 네. 그러니 관리하고 닦으면서 오래도록 잘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야구 선수 피처 코칭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몸에 대해서 감사 좀 해보라 그랬더니 어떻게 몸에 대해서 감사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몸을 야단만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볼이 안 나갔다. 너 때문에 달리기가 안 된다. 해가지고 너는 항상 왜 이 모양이냐? 마음을 따라가지지 않는다. 야단만 쳤는데 이거 반대잖아요 지금. 그렇죠. 몸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렇죠. 감사를 해 하고 뭐 엄청난 보상을 해줘도 시원찮은데 무슨 야단은. 그렇죠. 이 세상은 원자로 다 이루어져 있고 내 몸도 작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감사한 말을 전달하면 그게 우리 에너지로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우리 몸에 감사 좀 해보자고요. 네. 네. 우리 몸에 또 중요한 부위가 심장이잖아. 심장, 그렇죠. 하트. 네. 네. 심장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감사의 말을 해주자고요. 피를 돌게끔 펌프질을 잘해줘서 고맙다. 24시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해줘서 고맙다. 네. 박지영 코치. 예, 내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음.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네. 내 온몸에 산소를 공급해줘서 고맙다. 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해줘서 고맙다. 하트잖아. 네. 그러네요. 또 어떤 걸 고맙어? 예, 저는 그 심장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하트로, 예, 사랑의 하트를 표현해줘서 감사하다. 예. 나의 안 좋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걸러주고 걸러주고. 그러니까 몸 전체를 갖다 균형 있게 이렇게 밸런스 맞춰서 고맙다. 네. 내가 우리 집 아파트에서 지하 2층에서 아파트 우리 집에 있는 8층까지 안 쉬고 단숨에 올라갈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 네. 또 저는 더러운 피와 깨끗한 피를 늘 이렇게 바꿔주면서 순환시켜줘서 감사하다. 강심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또 하나만 더 얘기해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강한 심장이어서 고맙다. 강심장이라서 고맙다. 이렇게 예쁜 꽃을 보면 두근두근하게 띄워줘서 고맙다. 사랑할 때 사랑할 때 고맙다. 할 수 아이고 있어서 콩당콩당 네. 고맙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각자가 조금 이제 보살피고 싶은 그런 신체 부위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가공 코치는 어떤 쪽에? 저는 한 3년 전에 이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오른쪽 어깨를 수술했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걸리던데 그 수술하고 들어가서 의사에게 첫 한마디가 그거였어요. 수술하고 나서 골프 칠 수 있나요? 네, 대단히 이게 두렵더라고요. 아니, 그 신체 부위를 생각도 안 하고 골프만 생각하면 어떡해요. 이거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할 수 있나요?라고 이제 물어봤죠. 네. 근데 다행히 지금 수술 잘 되고 잘 이렇게 근육들이 붙어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네, 정말 감사. 조금 이따가 이제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네. 박시영 코치는 어느 부위에 감사하고 싶어요? 저는 요즘 두 발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발에. 네. 네. 저는 눈에 감사하고 싶어요. 네. 자, 그럼 얼른 그 감사하다고 쭉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저는 숟가락을 뜨게 해줘서 고맙다. 머리 감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그다음에 포옹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이야, 아주 구체적이고 네. 따끈따끈하네. 네. 그다음 우리 집에 강아지 이렇게 안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서 고맙다. 네. 마지막에 골프 치게 해줘서 고맙다. 소원 이뤘네. 네. 골프는 빠지지 않고 있군요. 네. 자, 우리 박수영 코치님. 네, 저는 요즘 이제 살이 찌면서 몸이 참 힘들 텐데 저의 몸무게를 견디어주면서 잘 걸어줘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균형을 잘 잡아주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게 데려다 주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잘 걸어요. 예전에 대학 때 산악부를 했었는데 그때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네 튼튼한 두 발이 제가 굉장히 저희 집에서 조선무라라고 해서 다리가 두꺼운데요. 두껍기 때문에 오히려 걷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고 평행 유지에 좋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참 싫은 거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더 감사한 네. 것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제 눈에 감사하기, 네. 세상을 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또 글을 읽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글을 쓸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귀여운 우리 손자를 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누라를 쳐다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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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마워. 네, 고마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건강 멘트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좀 건강하시고 두 분도 좀 네.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라고 우리 윤수영 코치 정말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디오를 듣는 모든 암 환자 예. 쾌유를 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딘가 불편하고 아프거나 힘드신 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금 연주입니다. 정수년의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듣고 또 다음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